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생지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생지황은 열로 인한 가슴 답답함을 개선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생지황이 한방적 효능으로 주로 이 상처, 그죠? 심장, 특히 가슴, 폐, 뭐 이런 쪽으로 부숭하는 허혈을 걷어주는데 역할을 하는 보음제, 음액을 넣어주는 약, 그래서 물 부어주는 약, 어디로? 이 상초로 물 부어줘서 상초로 부숭하는 그런 열사로 인해서 오는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 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한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생지황은 이 지황의 생뿌리를 생지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건지황의 그 그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지황으로 쓸 때는 생지황은 생뿌리를 그대로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 보존이 쉽지 않죠. 금방 물러 터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그 생뿌리를 넣어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보통 임상에서는 그 모래가 들어있는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 모래 안에 캐놓은 생지황을 넣었다가 쓸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만큼 그 보존이 쉽지가 않아요. 생지황은. 그래서 이 생지황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그런 작업을 거쳐서 만든 것을 숙지황이다 그러죠. 증숙 과정을 거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숙지황이라 하고 새카맣게 변하면서 염소똥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모양의 그런 숙지황이 되는데요. 그럼 이 생지황과 숙지황은요, 그 한의학적인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생지황은 주로 이 상초에 그죠? 열사, 허열 같은 음호화동하는 허열 같은 것을 잘 내려준다 그러면 숙지황은 주로 하초,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이 하초에 음액을 넣어주고 보혈약으로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지황은 상초에 그런 어떤 열사를 걷어주는데 사용이 되지만 보존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상가들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원식물을 지황입니다. 지황, 레마니아의 그루티노사. 자, 현삼과 식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신선한 뿌리를 생지황이라 하고요. 선지황, 건지황을 포함해서 생지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속명인 그 레마니아라는 말은 속명 레마니아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왔는데 19세기 독일 식물학자인 요세프 레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였다는 것이고, 글루키노자라고 하는 종명은 끈적끈적하다. 이렇게 지황의 잎과 줄기에 끈적한 점액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생지황을 구중구포에서 만든 숙지황의 경우도 끈적끈적 새까맣고 염소똥같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물적 특징 때문에 아마 이 글루티노자라는 종명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의학적인 성미 규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있다. 자, 근데 차가운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이 쓴맛의 성질이 더 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쓰고 차고 달면은 약간 따뜻하죠. 그죠? 그래서 쓴맛이 더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성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신장과 간장과 심장의 열사를 식혀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신, 심장. 생쥐왕은 주로 이 상초에, 이 심장, 그죠? 상초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열사, 그죠? 부숭하는 열사를 다스리는 그런 이 한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심장이 중심이 된 혈관과 혈액, 그래서 청열양혈한다 그랬습니다. 혈분에 작용해서 청열양혈한다. 즉 혈열을 내려준다. 제가 혈열이 동한다는 얘기는 혈관 안에 피가 뜨거워진 걸 그렇죠 식혀준다라고 소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혈액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열이 동한다 그러면 이게 수분이 증발 건고되면서 혈액이 점도가 올라가면서 끈끈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혈관에 늘어붙으면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맥경화증도 우려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심하면 폐혈증 같은 것이 우려될 수도 있죠. 열사로 인해서 염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군요. 청열양혈한다. 다음에 양음 생진한다 그랬는데 이제 음액을 넣어주고 진액을 생성시켜준다 하는 말이죠. 보음제라는 의미인데 제가 이 상초 특히 심장에 음액을 넣어주는 약이다. 심장이 열이 받치면 그것을 음액을 넣어주면 물 부어주면 이게 식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 부어주는 약이다. 보음약이다. 상초 보음약이다. 이렇게. 숙지향은 어디라 그랬어요? 하초 보음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생쥐향의 효능은 상초에 음액을 넣어주고 상초에 부숭하는 열사를 걷어준다. 그리고 혈관 내 혈액의 열사를 그렇죠. 혈열을 내려줌으로 해서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염증성 내지는 고지혈증 내지는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폐혈증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이 충분히 한방효능에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쥐향이 들어가 있는 처방 중에 제가 방제로서 자음강화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자음강화탕이라고 하는 방제를 이용해서 음호하동, 특히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처로 부숭하는 그런 허열을 잘 걷어주는 방제인데 이런 경우에 이 생쥐향이 주약으로 잘 사용되고 있다. 그와 같은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될 때 허열 같은 것이 많이 동하면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노이로제 또는 공황장애 이런 증상 그런 진단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런 경우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한약이요 생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생쥐향에 대한 정확한 한방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분은 이리도이드 배당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리도이드 글리코사이드 이게 대표적인 지표 성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물질군은 천연물 화학적으로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요 이리도이드 구조인데요. 환이 6개짜리 6원환 이제 P란 구조다. 그리고 요 5원환 그렇죠? 5개짜리 요렇게 5원환 요 사이클로펜탄이라고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죠? 환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이클로 그죠? 탄소 5개 펜탄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P란과 사이클로펜탄이 융합되어 있는 공유하는 그런 사이클로펜타노 P란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이리도이드라고 하는 물질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P란과 사이클로펜탄이 융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사이클로펜타노 P란이 되겠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이리도이드 배당체 중에 카탈폴이라는 물질 대표적이고요.
글루토사이드, 그 다음에 요게 대표적인 이리도이드 배당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로티노이드 배당체 들어있고요. 트리테르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연원 배당체 이런 물질도 들어있다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면 생지황은 주성분으로 뭐냐라고 하면 이리도이드 배당체, 다음에 트리테르펜으로서 글루티노릭 액시드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구조는 레마글루토사이드라고 하는 이리도이드 배당체의 구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 작용을 한번 보면 간보작용이 있더라. 이리도이드 배당체가 효능이 있더라. 레마글루토사이드 A에서 K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효능이 있는데 카타알폴 이것도 역시 이리도이드 배당체입니다. 혈당 강화 작용 이것은 오리고사카라이드 계통의 그런 당류가 효능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난소절제 뼈 손실을 방지해줬다. 난소절제를 했을 때 이 뼈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줬다 하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항혈전 작용 같은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뼈 손실 방지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 약이 작용하는 것이 간장과 신장, 심장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관점에서도 이것을 관련 있게 쳐다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은강화탕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지황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자은강화탕. 이것은 음액을 넣어줘서 화를 내려준다. 그런 건데 상초에 동하는 화를 내려준다. 그런 거죠. 자음시켜서 음액을 넣어줘서 상초의 화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것은 음호화항,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하는 그런 증상에 쓰는 그런 방제다는 것이고 폐와 신장의 음허로 인해서 오는 증상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허열, 음호화왕, 음호화동하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초의 신장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초로 허열이 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을 음호화왕 또는 음호화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의 증상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불안 초조하고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는데 이 자은강화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방 구성은 역시 여기 보면 보혈제에다 생지황, 상초보음제, 숙지황, 하초보음제도 들어가 있네요. 원인은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이죠. 그러나 상초의 허열을 걷어주는 약은 생지황과 요 맹문동 이런 약들, 지모 이런 약들, 황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상초의 허열을 걷어주는데 작용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공황장애나 신경증 환자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이런 발작적 증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사상의학에서는 주로 소양인들한테서 자주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죠. 소양인들은 특히 하초의 음액이 부족한 체질을 소양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하초의 음액이 부족해서 상초로 동하는 음호화동하는 허열 이것을 잘 걷어주는 약이다. 자, 임상에서는 이 자은강화탕에다가 향사평이산, 향부자 같은 처방 향사평이산이라고 하는 것을 합방해서 또는 황련해독탕 같이 직접 심장, 상초의 열을 쳐내리는 약을 같이 쓸 경우 효과적으로 그 허열을 잘 걷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활용할 때는 자은강화탕, 향사평이산
또는 황련의 독탕 이런 것들을 합방을 해서 주로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 작은 강화탕은 이와 같은 음호 화동에 의한 상초의 허열 증상도 잘 걷지만 우라로 인해서 오는 상초의 열감도 잘 걷어줍니다. 이 경우에도 작은 강화탕, 향사평이산, 황련의 독탕 같은 것을 합방해서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라병으로 인해서 간에서부터 동하는 이 상초로 부숭하는 그런 열사, 화기를 걷어주는 처방으로서도 아주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사실은 뭐 기력이 부족한 것보다 에너지 과잉의 시대, 스트레스 과잉의 시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자음강화탕 같은 처방을 아주 많이 쓸 기회가 많습니다. 강의 듣다 보면 야, 나도 저거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신경의학과에 가서 보통 항불안약이나 진정제로 이것을 어느 정도 증상을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복되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몇 년씩 약을 먹어도 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그런 연예인들 내가 누구라고 안 해도 공황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다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그것이 다 낫다라는 말은 잘 듣기 어려울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양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방의학에서 사용하는 자음강화탕 또는 황련의 독탕 같은 약을 잘 활용하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공황장애 같은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기 바라고,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의학학 계통의 전문가들도 임상에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2차 처방으로는 자음강화탕, 황련의 독탕, 향사평이산 같은 것은 한두 달 복용한 후에 근본적으로 하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육미지향원이나 육미지향환을 또 한두 달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허열의 상충으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